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의 국민 이진아입니다. 진아씨, 오늘 이 시간부터는 롯데 75억 뇌물 사건의 실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더블루케이라는 회사의 실체입니다. 더블루케이. 그러니까 JTBC가 소위 최순실 것이라고 하는 그 태블릿 PC를 발견했다는 곳이 바로 WK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의 어떤 참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WK가 완전히 그 최성원 씨 회사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K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법인 등기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립된 날짜는 2016년 1월 12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1월 13일 날 K스포츠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은 1월 18일 날 재단 이 사무실 간판 현판식을 갖습니다. 근데 WK하고 K스포츠재단이 거의 거리상 제가 가보니까 한 200m 내지 300m쯤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K하고 K스포츠재단이 뭐 쌍둥이 회사처럼 보이고, 최성원 씨가 K스포츠재단 돈 빼먹으려고 급하게 만든 회사 아니냐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WK의 초대 대표이사는 조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성민이라는 사람도 검찰에 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조성민 씨의 진술조사를 쭉 보니까 경력도 그렇고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검찰 진술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더라고요. 이 조성민 씨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 엘리트란 이야기죠. 그래서 15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를 한 뒤에, 그리고 이제 회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퇴직한 이후에는 미국 회사 페어차일드, 거기서 4년간 상무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KEC 한국전자, 거기에서 약 4년간 또 전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린파워라는 반도체 장치 제작 회사에서 경영 지원 임원, 그러니까 전무급입니다. 그것도 한 3년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대 중반쯤 되던 그 2012년경에 이제 현업에서 은퇴를 하고, 그 오카리나라고 아세요? 그 소라처럼 생긴 악기 오카리나라고. 네, 예. 그 오카리나, 그다음에 통기타, 색스폰, 이 연주가 이분의 그 취미생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연주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 말년을 딱 보내고 있다가 2016년 1월 달에 소위 WK 대표이사를 맡아줄 용의가 있느냐, 그런 제안을 받고, 그래서 WK 2016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딱 2달간, 그러니까 WK가 설립되던 바로 그 초창기예요. 그 초창기에 WK 초대 대표이사로 이 사람이 지내다가 이 회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자진 사퇴해버립니다. 딱 2달 근무하고. 그래서 왜 전 사퇴했느냐니까, 아니 뭐 설립되지 얼마 안 된 조금만 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안종범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걸려오고 자기한테, 그래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김상률 교문수석, 청와대 교문수석이 전화해가지고 반복자기가 밥을 먹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김종 차관을 만났더니 뭐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래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회사다,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딱 2달 일하고는 이 좀 이상한 회사하고 내가 맞지 않다 해 그만둔 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 회사에 안종범, 김상률, 김종이 왜 등장하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자기가 WK 대표이사로 있을 때 고영태가 상무고, 그때 회사 직원은 회계하고 격리 담당하는 여직원 전지영이라는 여직원하고 딱 3명이 근무를 했답니다. 좀 어려운 게 그 안종범 수석도 전화할 정도면 고영태하고 예. 무슨 관련이 있었고 알고 있는 사이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고영태하고 관련이 아니고 안종범 수석 이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총장하고 안종범 수석이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전화를 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 박은영 과장이 안종범 수석하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는 거, 그 말씀드렸는데, 이 박은영 과장이 고영태의 한국체육대 2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데, 고영태라는 사람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주 머리가, 소위 돈 버는 데 대해서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장태기가 어쨌거나 자기 재단 이사장부터 사무총장 다 임명해가 재미 다 받고,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진다니까 또 K스포츠 재단은 한국체육대 학장을 지내신 정동구 교수께서 이제 초대 이사장을 맡으니까 한국체육대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니까, 저람 여기서 참 한 몫을 챙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 김종 차관, 김상률 교무수석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민 대표가 2016년 10월 26일 날 이분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26일이면은 최서원 씨는 그때 독일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최서원하고 아무 관계없이 가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이제 검찰이 바로 그걸 물어보죠. 아니, 당신이 WK 대표이사가 된 경위 어떻게 되었느냐? 조성민 씨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퇴직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2015년 12월경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순호 장로, 이 장순호 장로가 최소원 씨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장순호 장로로부터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에서 대표를 구한다 하는 지휘를 받고, 그래서 이력서를 자기가 제출했다. 그 이후에 2016년 1월 3일 오후 2시에 면접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장순호 장로님하고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테스타로사 카페, 그 커피숍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중년 여인을 만나가 이력서를 주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여인이 최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성민 대표가 알고 있는 것은 최순실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이미 2014년 4월 달에 개명을 했기 때문에 최서원이다 이름도 다 밝히고, 그래서 자기 조성민 대표는 최서원이라는 이름 알고 있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최순실 하니까 전부 다른 사람이겠지 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얼굴 사진 보면서 최소원 씨가 바로 최순실 씨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고 검찰 진술 조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K, 이 회사 설립 자본금, 사무실 임대 보증금, 이걸 누가 무슨 돈으로 냈고, 그럼 또 이분이 초대 대표이사니까 직원들 봉급, 직원들 뭐 어떻게 줬는지 하는 부분들, 이게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면은 WK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서류상으로, 그리고 임대보증금 누가 냈고 하는 거 객관적으로 이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성민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한 날은 2016년 1월 14일입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400만 원이었다. 보증금은 임대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고영태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천만 원을. 그래서 임대 계약서 쓰고 난 그 다음 날 고영태와 같이 강남 세무서로 가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리고 1시간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에 법인 통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쭉 진술합니다. 그 설립 자본금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이 법인 통장에 고영태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고영태 이름 입금되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ATM 기계를 통해서 현금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입금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태가 추가로 5천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가져와가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서 자본금이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술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자, 회사 설립했으니까 회사 법인카드는 총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인 자기가 하나, 고영태 하나, 상무 고영태 하나, 전지영 회계 경리 담당 직원 하나. 그래서 1개씩 갖고 있었다. 3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법인카드 이 3개 이게 카드 한도액이 월 300만 원 정도였다. 그리고 법인카드와 별도로 법인 체크카드도 만들었는데 그 법인 체크카드는 대표인 제가 보관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진술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매달 지출하는 돈은 얼마냐? 회사에서 매달 지출하는 돈은 대략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 월 그 직원들 봉급 말입니다. 경비가 1,300만 원, 조성민 대표 봉급이 650만 원이었고 고영태 상무가 500만 원이었고 전지영 그 여직원 급여가 150만 원, 합쳐서 이제 1,300만 원이고 사무실 임대료가 400만 원이고 교통비 그리고 식대가 200만 원이고 사무실 관리비하고 일반 경비가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매달 한 2천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급여 안 받았냐? 그리고 최순실은 급여 안 받았다. 급여 안 받았다. 그리고 법인카드 주지도 안 했고 사용도 안 했다. 그리고 자기가 조성민 씨가 대표로 비록 2달이지만은 대표로 근무하는 동안에 최소은 씨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쓰는 경우에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WK 설립에 대해 최소은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진술을 하는데 그는 조성민 대표 진술보다 약 한 달 후쯤 됩니다. 2016년 11월 2일 날 최영하 검사, 여자 최영하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하는데 조성민 대표 소위 영입 경위나 이런 것들은 조성민 대표 진술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은 씨는 조성민 대표가 조사받고 훨씬 뒤에 독일에서 귀국해가 막 조사받고 한 달쯤 지나간지 이 WK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제 쭉 하는데 조성민 대표하고 거의 진술이 같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피의자는 그러니까 최소은 씨입니다. 피의자는 WK라는 회사를 알고 있는가요? 그렇게 최소은 씨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WK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에이전트 하는 회사를 하기 위하여 고영태가 장애인 또는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된 역할은 고영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다시 물어요. 아니 그러면 WK는 어떻게 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가요? 그러니까 최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육센터도 운영하고 거기서 인재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인재에 대한 에이전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고영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요? 그러니까 최순 씨가 저는 체육 쪽을 몰라서 체육회 시스템도 모르고 선수들도 전혀 모르는데 고영태나 노승일 이런 사람들은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선수들도 많이 알고 많이 모았다. 그래서 결국 이 WK는 고영태하고 노승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이용해서 최소원을 이용해서 이런 소위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되고 안 된 것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법인 회사니까 그 이사들도 그 법인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니, 회사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다 나와 있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딱 직원 3명이에요. 대표이사 조성민, 상무이사 고영태, 그리고 격리직원 전지영 3명입니다. 거기 이제 감사해가지고 그 누구라고 하나 있고, 그럼 끝이에요. 다른 뭐 이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회사니까. 그리고 검사 또 이런 벌어요. 아니 고영태나 노승일 등이 피의자 최소한 당신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가요? 그러니까 박은영이 K스포츠단 과장입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박은영은. 박은영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고영태나 노승일은 이 기획력이 없습니다. 문서로 다룰 검찰 진술서를 쫙 보면 고영태 노승일은 이 뭐 소위 워드로 해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고 박헌영이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헌영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리고 박헌영이가 최수원한테 와가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기획안을 탁 가져와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와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 최수원을 끼워가지고 자기네 하는 사람이 최수원을 끼워가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물어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한 것인가요? 고영태가 반드시 그 재단 직원 박헌영하고 노승일을 불러가 둘 딱 모아놓고 저와의 최수원과의 친분을 다 과시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저보고 기획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와달라. 그러면 노승일하고 박헌영은 다 값이 다 들으니까, 그러면서 고영태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저쪽과 최수원이 친한 것을 아니까 그런 것을 과시하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사가 바로 물어요. 저쪽이 어딘가요? 저쪽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제가 친한 걸 알고 고영태는 그걸 알고 그걸 과시해가 그러면서 그걸 갖고 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박헌영이는 K스포츠 재단 쪽에서 일하지 않았었나요? 박은영은 그러니까 WK하고는 전혀 무관한 친구예요. K스포츠 재단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그 기획력이 있다는 그 이유로 와서 지금 고영태랑 올리면서 WK 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은영 진술조서에도 아니 고영태 선배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거의 매일 가서 도와줬습니다예요. 사실은 제가 다 짜고 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K스포츠에서 일하면서 이쪽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기획을 하면서 그걸 최순실 씨한테 설명을 하고. 예. 기획안 내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이거 뭐 최순이 오케이 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최순이 전부 다 거절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K스포츠하고 WK가 200~300m 거리예요. 그러니까 박은영은 거의 K스포츠 출근하면 바로 WK 와가 고영태 씨랑 일하고, 그건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WK도 실제로는 피의자 최수원 당신이 설립하고 주요 사항은 모두 최수원 당신이 결정하는 등 최수원이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최수원 씨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박헌영이가 자꾸 기획을 해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니까 검토를 안 해줄 수가 없었어.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거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K스포츠에서는 할 일이 없었나요? K스포츠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기치는 게 더 중요해서. 더 중요하죠. 자, 그 검사도 이걸 물어요. 아니 박헌영이는 K스포츠 재단 직원인데 왜 WK 업무를 하는가요? 하고 물어요. 그 최수원 씨가 바로 이랍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왜 이런 되지도 않은 계획안을 가지고 오냐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검사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피의자는 최수원 당신은 WK와 관련이 없는데 왜 WK 사무실에서 있었느냐? 당신은 왜 WK 사무실에 나갔느냐? 최수원 씨가 대답합니다. 아니 고영태가 WK 사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 오락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몇 번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아니 그럼 고영태한테 뭐 돈을 빌려주고 한 건 없습니까? 하니까 고영태가
WK라는 회사 설립한다기에 7천만 원 좀 빌려달라 하게 빌려줬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는 막 전세 보증금이니까 떼일 돈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빌려주고 이 사무실 정리되면은 그 받아가면 되니까 그런 적은 있다. 그 진술을 합니다. 자, 최수원 피고인이 이 그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준 거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차은택 감독이 그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 광고 기획사 만들 때 그때 전세 보증금에가 7천만 원 그것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차은택 강남에 빌딩 2채에다가 아파트가 3채입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최소한한테 7천만 원 사무실 보증금 필요합니다. 그래 놓고 검찰 조사에서 차은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7천만 원 어떤 돈이냐? 최수원 씨는 당신한테 그 전세 보증을 빌려줬다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차은택 이야기는 아니 제가 최수원 때문에 청와대 문화융성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융성위원이 솔직히 뭐 겉만 부지런하지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무보수로 제가 한 1년간 근무한 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내한테 그 대가 그 보상으로 7천만 원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참 사람들이 양심도 없네. 그렇게 진술하는 모든 걸 최소한 다른 길은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사무실 전세 보증금 7천, 차은택이한테 플레이그라운드라 돼서 사무실 전세 보증금 7천, 그 다 날린 사람이 최소한입니다. 그러면서 WK에서 봉급 안 가져갔다 하지, 법인카드 안 썼다 하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WK의 실제 주인하고 관련해가 우리가 이제 딱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회사 출근 여부예요. 자기 회사 같으면 매일 또 출근할 거 아닙니까? 물론 매일 출근을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근 여부에 대해서는 이 객관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냐면 WK 사무실의 건물관리인 노광일이라는 사람 진술입니다. 법정 증언입니다. 이 노광일이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 JTBC 김필중 기자 이게 WK 사무실 문 열어주고 텔피시 가져가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 노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최소원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악의적인 진술을 한 사람이지만은 법정에서 이 부분, 자, 회사 출근 여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소원은 입주 초기에 간혹 왔다. 그리고 2016년 5월과 7월 사이에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왔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왔다. 오후 3시경에 들렀다가 오후 5시쯤이면 나갔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영태는 어떠냐? 고영태 상무는 일주일에 4, 5일 정도. 그래, 주말만 빼고는 매일 근무했다. 오전 10시 내지 11시경에 출근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밖에 뭐 사람 만난다고 나갔다가 오후 5시나 6시 무렵에 기사회가 회사로 와가지고 오후 6시 30분 내지 7시에 퇴근했다. 그리고 심지어 오후 7시 이후에 근무할 때도 있었다. 이 WK라는 회사에서 두 번째 대표이사, 그러니까 조성민 대표가 딱 2달 근무하고 딱 자진 사퇴하고 난 뒤에 대표이사를 지낸 분이 이 최철이란 변호사예요. 최철 변호사. 이 최철 변호사가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16년 3월 29일부터 조성민 대표가 그만둔 이후부터 7월 말까지 넉 달간 제가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WK 그 사무실에서 최순실하고 같이 함께 회의를 했던 횟수 대략 10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최순실을 만나가 회의했다. 그런 사무실이에요. 결국 뭐냐? 고영태 거의 매일 나왔고, 박은혜이 거의 매일 출근했고, 이 친구들이 뭔가를 꾸몄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최철 변호사 진술, 그리고 노광이란 건물 관리인 진술, 이걸 보면은 최소원이라는 사람이 WK 사무실에 한 달에 그냥 한 번 내지 두 번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건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그 회고록 서문에도 나오지만은 최순실은 고영태가 만든 그 덫, 그 불구덩이 속에 그냥 서서히 그냥 밀려 들어간 거예요. 불타는 줄도 모르고. 이 WK 사무실 이 출입 절차와 관련해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류상영이란 분입니다. 류상영이란 사람은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 진술한 친구예요. 물론 류상영은 최수원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강원도 목장 그 개발 일 때문에 최수원 씨를 알게 됐지만은 막상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이 장난치는 꼴을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찰에 나가서 다 사실대로 진술한 사람인데, 자, 이 유상영 씨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유상영 씨가 기획 대행사를 함으로 고영태나 박헌영으로부터 많은 부탁을 받았다. 기획 대행사니까 그 사업 계획서 만들고 하니까 그 일로 WK 사무실에 자주 갔는데 그 출입구에 가면은 보안업체 캡셋을 관리하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함부로 못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그 지문을 등록한 사람을 보니까 고영태, 박헌영, 전지영, 이인훈 그 4명이라는 거예요. 자, 박헌영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K스포츠는 출근해 거의 매일 WK 사무실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니까 전지영 격리 여직원, 이인훈 고영태 사촌 동생입니다. 이인훈 누구냐? 그래 고영태가 이 WK라는 회사를 자기가 밖에서 놔두니까 그 안에서 잘 직원들 감시하라고 파견해 놓은 그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WK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또 류상영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딱 고영태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정을 합니다. 고영태로부터 펜싱 클럽이나 펜싱과 관련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 WK를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지분 중 30%는 자기 것이고 최소한 지분은 없다. 직책도 없다. 그냥 막 통상적인 용어로 회장이라 그냥 부르고 있다. 그 사무실 임대 보증금 그것도 고영태는 지도로 냈다. 그 말을 다 한 거예요. 류상영 씨가. 빌려서 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나 보죠. 그래야 또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또 고영태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최소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WK 사무실 출입구에 자기 지문 등록한 적 없다. 그래서 WK 사무실에 나간다고 하면은 고영태가 출입구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줬다. 그래 고영태가 만들어 온 덫에 그냥 슬슬 빨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WK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언론에서는 전부 다 최순실 끄덕하고 그 난리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고영태의 검찰 진술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주인 누구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가 이렇게 합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다. 두 재단의 이사장부터 모든 직원을 최순실이가 관여했다. 그리고 WK라는 회사는 최순실이가 K스포츠재단의 돈을 빼내가지고 독일로 보내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증거도 없이.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합니다. 그래 되니까 검찰 수사가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검찰 수사가. 자, 제가 쭉 취재를 해보고 검찰 진술 조서를 보니까 WK는 고영태가 그러니까 소위 K스포츠재단 설립된다는 정보를 감지하고 소위 한국체육대 후배 박헌영을 이용해가 박헌영이 기억력이 있으니까 이용해가 K스포츠재단의 돈을 고영태 자기가 빼먹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더 대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2016년 2월 그러니까 WK가 설립되고 거의 한 달쯤 되는 무렵이에요. 그러면 고영태나 박헌영 입장에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빨리 WK 스포츠 재단의 돈을 빼가지고 그 돈 빼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월경에 WK 명의에서 용역 계약서, 제안서라는 걸 탁 만들어가지고 K 스포츠 재단에 제출합니다. 그 제안서 제목이 뭐냐?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 언어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용역 제안서예요. 그럼 이게 만든 주체가 어디냐? WK예요. WK가 만들어가지고 K스포츠 재단에 용역비 4억 62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고영태 주장대로 자, K스포츠 재단의 실제 소유주는 최순실이다 이거야. WK의 실제 소유도 최순실이다 이거죠. 그러면 WK의 실제 소유주 최순실이가 자기가 실제 소유하는 K스포츠 재단에다가 4억 620만 원 청구서 내고 또 빼먹으려 했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나가야죠. 당연히. WK하고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끄라면은 그 용역 계약서 이거 작성한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에요. 그 이 제안서 4억 620만 원 청구는 이 제안서에 대해서 K스포츠 재단 정동구 이사장하고 정인식 사무총장이 무슨 소리냐? 이거 현실성도 없는 계획이다. 안 돼. 노 해버립니다. 최순실 회사가 아니니까 이게 거절된 겁니다. 정동구 이사장이나 정현식 사무총장은 박헌영이가 뒤에서 이렇게 기획 X를 만든지는 모르고 아, 그건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동구 이사장도 나름대로 순수하신 분이에요. 이분 또 최소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 정현식도 어쨌든 은행원 출신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WK가 최소한 거다 주장하고 K스포츠 재단도 최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아니 4억이란 돈을 재단에서 나갈 때는 사무총장 자기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안 돼. 못 나간 거예요. 자, 1차 시도가 딱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되니까 고영태하고 박은영이가 2차 시도를 또 합니다. 사업 계획을 살짝 변경합니다. 뭐냐?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이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하면서 용역비로 3억 720만 원.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은영 과장 제가 만드는 거예요. 박은영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업 주체가 WK 그리고 보낸 데가 K스포츠 재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박헌영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업 주체를 K스포츠 재단으로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에서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보니까 그걸 그렇죠. 고치는 걸 제대로 못했네요. 아, 그래 되니까 바로 들통이 이 돈도 안 나간 거예요. 참. 그래 이 둘이가 장난을 치면서 아주 어수룩한 장난을 친 겁니다. 고영태하고 박헌영이가. 그 박헌영이랑 스파이를 숨겨놓고 고영태하고 둘이 잡담을 그렇게 했네요. 사실이 이래요. 사실이 이겁니다. 사실이. 그 진술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런데 검찰에서 작성한 최소한 공소장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와, 저도 그 검찰 공소장 내용 보면서 야, 참 이 공소장 내용 진짜 허황되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소장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WK를 2016년 1월 12일경 설립하여 체육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전혀 없고 연구 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재단법인 K스포츠에 연구 용역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 용역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에 피고인, 그래 최승호는 피고인의 측근으로 재단법인 K스포츠에 근무하는 박헌영으로 하여금 공소장 다 나옵니다. 저 아까 설명드린 박헌영이 썼다고 그 연구 용역서 네. 박헌영이 썼다고 작성했다고. 그건 인정하네요. 아, 그러니까 근무하는 박헌영으로 하여금 WK 명의의 4억 620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 제안서와 3억 7,200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서를 작성케 하여 합계 7억 1,3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여서나 미수에 그쳤다. 돈이 지급이 안 됐으니까 미수에 그쳤다. 그건 뭐예요? 사기 미수죄다. 그래서
최수원 씨를 검찰 공소장에 사기 미수죄로 탁 적혀 있습니다. 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영태하고 박은영이가 짠 거지 최수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최수원이가 다 했다. 이래 된 게. 고용태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공소장입니다. 자, 이 사기 미수 부분 최수원 피고인에 대한 그 1심 판결에서 역시 이 부분 말이 안 되니까 김수현 판사 무죄, 사기 미수 무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관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허황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제 느낌은 대통령이 얼렁뚱땅 쫓아냈으니까 모든 게 쉬운 것 같고 모든 게 얼렁뚱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사실대로 다 밝히는 게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WK라는 회사의 실체, 그리고 진짜 소유했던 사람, 그리고 WK에서 고영태, 박헌영이 이 두 차례 소위 7억을 빼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거,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스위스 뉴슬레사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SK 89억, 그 다음에 부영거로 갔다가 롯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위스 뉴슬레와 관계된 고영태, 박헌영의 소위 제2차 사기극,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하 씨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 듣고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